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팽민장입니다. 오늘만큼은 FOMC 프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개인적인 사견, 제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자제해 보려고 해요. 이 경제적인 이슈나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예측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곧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사람들의 평가나 아니면 시장의 컨센서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으로는 3월 17일 목요일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FOMC 일정이 이 3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프리뷰 내용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이 FOMC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상폭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가적으로 양적 긴축 QT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금리가 결정이 되면서 바로 적용이 될 것 같고, 이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2번으로 작성을 해드렸죠. 이 경제 전망, 그 다큐멘트로 제공되는, 죄송합니다. 2번이 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 적었어요. 이 성명서 스테이트먼트에서 제공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컨센서스는 0.25%에서 0.5%까지 한 단계 인상만 한다. 언제처럼 예전처럼 이렇게 0.25%만 올려주게 된다라는 게 컨센서스에 해당하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이슈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0.5%를 올린다는 등 아니면 더 올린다는 등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또 정체 상황, 전 세계적인 이슈들을 살펴보았을 때 1단계만 올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CPI YO Y값 전년 대비,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 21년도 3월에는, 이 마우스가 가면 좀 움직이는데, 21년도 3월에는 어떤 값이었으며 지금 연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올랐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보셔도 되는데, 절대 통제를 못하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 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이미 인정이 됐어요. 그냥 우상향만 진행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인플레이션을 대하는 연준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아마 2번으로 표시한 성명서와 FOMC 기자회견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명서의 텍스트든 별풍 파월의 어조, 또 단어 선택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이러한 단어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스탠스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자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이슈, 또 이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미국이 봤을 때는 중국의 입장도 되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입장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한다면, 이 빠르게 진행했을 때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 리스크 등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부르거나 안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은 예상대로 0.25% 1단계 인상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80% 이상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에 해당하고, 이 말은 이 말대로 컨센서스대로 흘러간다면 악자가 해소된다는 내용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더 높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75%가 적용이 여기에 됐다면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다. 연준의 입에서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연준에서, 또는 그냥 제롬 파월이라고 할게요. 제롬 파월 입에서 지금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말 등이 나오면은 장은 미친 듯이 반영하면서 빠질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지만 두 번째,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뭐 다른 값들, 뭐 단순히 그냥 단기적으로 이런 오른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오른 것에 대해서 뭐 무엇이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핑계를 댄다면은 잡을 수 있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장은 반영을 안 하고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가적으로 보라고 했었던 것은 양적 긴축은 전 세계에서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가 있죠. 이 이슈 등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중국의 스탠스, 또 매파적인 모습을 금리 인상 다음에 양적 긴축을 되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 이런 매파적인 모습을 빠르게 가져갔을 때 계산이 되지 않는 리스크 등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전문가들은 다루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의견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포괄적인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때부터죠. 그러니까 뭐 이때 이 회색이 경제에 좀 충격을 준 그런 시기에 해당하는데, 이때가 언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과 똑같이 뭐 양적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죄송합니다.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하고요.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좀 가까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걷어들이고 회수를 하고 매파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이런 뭐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보면은 기간상 너무나 촉박했기 때문에 이 천천히 실행이 됐어야 됐는데, 그 와중에 회색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경제에 타격을 준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건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것을 천천히 또 충분히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자연적으로 이 기간에서 제로 금리로 돌아갔고요. 또다시 돈을 푸는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이 진행됐었어야 됐죠. 이 말이 뭐냐? 미국의 경제는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이 없다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뭐 코로나로 발생을 했든 아니면 정말 은행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불가항력을 갖고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시기에 돈을 다시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저는 이 장에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22년도에 한 번 더 다뤄질 문제에 해당하고요. 제 시청자만큼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다른 투자 상품을 투자하든 똑같아요. 한두 달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투자 상품에 대해서 뭐 비트코인을 계속 투자하실 분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하게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쯤에 영상으로 다뤄드릴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3월 17일 목요일 03시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이라면은 선 반영, 그러니까 미리 좀 포트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고, 아니라면 이 날씨란다. 이 날짜 일시에 깨어 있으면서 실시간 반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저는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장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뉴스를 보실 때는 우리나라 뉴스는 최대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시고요. 약간 좀 의견이 아니면은 좀 이 기자의 좀 글이 좀 선동적이다. 약간 내가 모르는 정보인데 되게 좀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그런 기사들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은 사실 혼조세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관망세에 해당합니다. 여러 투자자들이 그냥 투자 자산을 빼고 이 정책적인 방향이 정해졌을 때 다시 투자에 임하게 되는 그런 자세에 의해서 각종 증시는 내려앉은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지금 내려앉은 게 아니라 이전부터 좀 약간 관망세가 좀 컸죠. 그래서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제가 건들지 말아야 할 그 무적의 13K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딱 걸쳐 있습니다. 이 지점을 내려간다면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오늘 저녁은 여기를 좀 걱정을 해주시고, 다만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큰 그림에서 이번 주는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저는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 댓글에는 종목 상담 링크가 나갑니다. 뭐 유료로 받는 게 아니라 무료 종목 상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장에 대해서 좀 물리신 분, 어제 뭐 무비블록에 대해서 물리거나 아니면 잡코인에 대해서 물리신 분, 또는 약간 준메이저나 그런 것들 많이 들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누르셔서,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셔서 성함 연락처 적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17일 목요일이면 이틀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일 새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간까지 사실 24시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다들 장 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